자, 국야 15분 해갖고 뭔 차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씨발 진짜 욕을 안 할래 해도 진짜 욕이 나온다 그냥. 국야하고 치웁시다. 오늘 신빙들 나오죠. 신빙들 나오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째 보면 신빙들 나오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보자. 여러분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은 물음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근데 내가 말했잖아.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일이 많을 기라고 이번 시즌. 9.5. 문동주 피칭은 많진 않았죠. 백정현은 FA 로이드 먹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부 리그는 치열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직 많이 못 이기긴 했다. 첫 승이 없다는 것도 좀 불안하다.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투수도 약간 깔아주는 건가 그런 게 나왔고. 그리고 또 풀엔 나왔다. 그리고 NC전에 어렵게 이겼다. 이기려면은 득점 지원을 겁나게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삼성의 야구는 찔끔찔끔 따라가는 야구다. 랜더스처럼 홈런 받고 아니면 소총부대처럼 갈겨서 이게 아니고 찔끔찔끔 하면서 한 방씩 날리고 뭐 5승은 나오면 틀어맞고 이런 야구다. 삼성 이길 거면 오바 기점 돼야 된다. 백정희도 피칭 클락 있었으면은 거의 더 쳐맞았을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문동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제가 어제 걔 누구야? 걔도 마찬가지고 준비했던 선수들은 지금 상당히 피칭 실제로 좋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칭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동주는. 말만 준비 잘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나는 내 눈을 믿습니다. 하나 역배 보겠습니다. 풀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언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실제로 경기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더 9점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이유는 백정현의 업앤다운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이 어쨌든 늦게까지 따라갔다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인데 확실히 하나가 삼성 만났을 때 작년에 그랬고 시범도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붙는 부분들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볼 생각이고 그리고 포심이 150 넘어가고 지금 장타 억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150 넘는 이런 투수들한테 불펜이든 선발이든 상당히 어렵게 갑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쉰 게 하나 투수 운영에다가 무조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가 이길 거면 프렌이 아니고 오늘은 역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언더의 역배나 프렌은 셋 다 안 뜨는 경우는 웬만하면 100%는 없지만 잘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역배에 프렌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렌 갈 거면 그냥 역배 아니면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문동재 피칭을 웬만하면 괜찮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신인인 것 비해서는 신인급에 비해서는 이제 뭐 담력 이런 것도 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얼마나 이제 본 게임에서 잘 집어넣을 수 있느냐. 결국은 본 게임에 잘 던지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나는 내가 웬만하면 선발에 대한 기대는 쉽게 말 안 합니다. 왜? 거짓말쟁이 될 수도 있어서. 근데 내가 실제로 준비가 됐고 봤을 때는 했던 거는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아무나 자꾸 이ਵੇਂ 잘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보고 어느 정도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가는 것도 많습니다. 어쨌든 야구라는 게 많은 것들도 봐야 되지만 선발이 되는 부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프랜슨 갔을 때 또 초반에 하나가 더 많은 득점을 뽑아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나는 프랜 아니면 역배 언더 셋 중에 하나 나야 되고 오늘 프랜 갈 거면 그냥 고마 1.81에 역배를 가고 아마 배당이 깎이는 이유도 생길 겁니다. 알겠지? 됐나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를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자, 기아 양현종, 그 다음에 KT 술셔. 어제 분명히 슐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부서가 하는 이유 똑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슐셔 내가 뭐라 했습니까 어제?
여러분 어제 슐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어떻다고 했습니까? 무슨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까? 이닝 소화 조금 의무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몸쪽 승부를 존나 즐겨 해서 힙5 치볼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맞는 뭐 힙5 치볼이라든지 아니면 폭투 나오든지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일치적인 게 아니고 성형 자체가 몸쪽 승부를 즐겨 합니다. 혼자 한번 보시죠. 맞으면 내가 그런 걸 정확하게 봐야지. 무슨 지표가 어떻고 별로 나온 적 얼마 없잖아요. 그리고 양윤종 안경 쪼다 얘기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킹입니다. 경기 지표를 보세요. 여러분 욕 많이 하고 하지만은 조금 가면 가면서 연도 수치가 떨어져서 그렇지. 그럼 양현종 같은 투수 구하기 쉽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아. 내가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롯데전에 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길 수는 없고 다득점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쪽 승부를 즐겨 하고 데이터가 없는 슈셔를 가는 부분보다는 오늘도 오바를 보긴 볼 건데, 그리고 기아가 어쨌든 그 우치 경기 전에는 좋게 끝냈던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양현종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현종은 오바 기점을 가야 되고 확실히 이제 에이징 커브 들어와서 긁히는 부분들이 확 긁히는 부분도 조금 확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맞고는 끝냅니다. 그래서 나는 오바 아니면 기아 여기나 프렌 쪽으로 보고 슈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안 좋게 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바는 똑같고요. 달라진 거는 양윤종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다. 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유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처음에 안 찾아본 건 아닌데 그동안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내랑 생각하는 게 일치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바는 보고 피칭에서는 어째 보면은 보여준 놈을 믿어보는 게 낫다. 슐셔도 어째 보면 몸쪽 승부 많고 재고 안 잡히면은 다 폭투가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그 피칭을 내포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저는 KT가 그렇게 승은 메리트가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기아 역배승에다가 프랜승에다가 다득점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바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자, 다음 경기. LG 강효종은 피칭은 제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 장재영은 장재석이래. 단장 그 얘기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보면 되는 거고. 얘도 뭐 안우진과 더불어서 뭐 강속구 짝짝 찌르고 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강효종은 내가 봤고 피칭도 내 공지에 있잖아. 박명근이라든지 강효종이라든지 그다음 또 누구 작년에 김윤식이 있었으면 또 올해 또 한 명 히트 상품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지금 김강산 스쿨의 두 번째 제자야. 근데 키도 크고 찔러 부는 부분들이 좋긴 해. 얘도 좀 쪼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 저번 경기 때도 그때 처음 나갔나 아마 데뷔전인가 그랬을 건데 NC한테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지는 않았어. 근데 정구범도 나왔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보고 또 오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나는 둘이의 이 실력은 나는 아는 부분들이다 보기 때문에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보고 승은 LG가 이긴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키움이 이겨갔지만은 똥줄로 가져갔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퇴근 스윙도 비슬분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언더 우선이고 제일 좋은 건 언더고 오히려 그 다음에 승은 뭐 키움 프렌 가서 가시지만은 나는 LG 승이 낫냐 키움 프렌 승이 낫냐 봐서 LG 승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영은 일단은 2년간 기대는 많이 모았지만 키움은 기회를 존나 많이 주는 구단입니다. 근데 기회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왜 기회를 못 받았을까요? 그리고 호주 리그 가서 투타 겸업도 했습니다. 왜 투타 겸업을 왜 했을까요? 투수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좋게 볼 수 있을까? 탈삼진도 많이 했지만 사상구도 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아직 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은 안우진 느낌입니다. 경기는. 그러니까 더 스타일은. 강효정은 NC전 맞네요. 제가 보러 간 경기인데.
승리 투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고 뭐 따로 뛴 건 없습니다. 그 다음 퓨처스도 표본 작긴 한데 조금 다양하게 씁니다. 얼라치고는 공을 좀 다 고루고루 쓰기 때문에 당장 한번 믿어보시죠. 그리고 얘가 좋은 거는 다시 말하지만은 얼라다운 게 없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공격적인 투구를 가져갑니다. 퓨처스 리그도 KBO 리그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실강경기 때도 그랬습니다. 삼진을 잡을 능력은 없다고 봤는데 삼진 8개나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모른다고 오바 냅다 찍는 게 아니고 언더가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더랑 LG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종이가 장재정보다 훨씬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다. 됐나? 봐봐, 어제 이민호도 멘탈 잡아보니까 이민호에 대한 부분은 어제 내가 김강삼 설명하면서 얘기해줬잖아요. 2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그렇게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퓨처스 리그에서도 경험 쌓았고, 아무리 마지막 그때 LG가 마지막 시즌 순위도 결정되고 그랬다 하지만은 또 처음부터 그렇게 경기를 잘하고 또 승리 투수 먹고 그 뒤에는 안 뛰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기억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공격적인 투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아지면, 근데 어쨌든 이성우도 지금 없는 부분들이고 허리 부상 때문에 전병우도 없는 것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LG가 유리하고 일단 언더 기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반즈 쓱 문승원. 뭐 보나요? 얘는 경기를 안 합니다. 계속 누가 득이고 경기 안 하면 롯데 득이죠. 스크는 좋은 게 없죠. 스크도 시원찮기 때문에 리드오프들이 그래서 배당이 좋은데 결국 이거 빠뜨 누가 덜 치냐 싸움이거든요. 롯데 지금 FA 로이드를 데리고 온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나는 이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득점이 나오든 다득점이 나오든 롯데 프렌이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저득점으로 봐도 롯데가 유리하고 프렌을 다득점 플랜으로 가도 둘 다 나올 수 있거든. 확률이 양쪽이 있단 말이야. 뭐 하나에 꽂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야. 그래도 롯데 프렌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 역배의 롯데 프렌에 저득점 볼 겁니다. 근데 승표하고 스크 볼 거면은 애매합니다. 저득점 봐야 될 거나 아니면 패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렐리는 엄청 못했거든요. 그때 반즈는 바값했습니다. 내가 가서도 보고 직관 시범 경기 될 때도 보고 아무 시범 경기를 하지만은, 그리고 원중이도 시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준용도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롯데는 타격적인 부분은 됩니다. 근데 항상 그 불펜이랑 그 다음에 중요할 때 좀 투수 운영 서튼 요 부분이 문제인데, 그래도 따라 붙는 것까지는 지금 두산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 계속 뉘앙스 보여주기 때문에 프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승기 배당이 높은 이유는 문승원의 또 변수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 추신수 최지훈이 요 부분이 일단 WBC 여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최지훈의 체정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 위협이 전혀 안 되는 입장이야. 그래서 타격점을 가든 저득점을 가든 롯데 프렌은 스크 마인 입장으로 봤을 때 홈 마인도 있고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좀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생각해봤거든. 저득점이나 다득점이 1.43이긴 한데 그래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프렌에 따라붙고 2점 1점 한쪽이 들어갈 가능성이 롯데 경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수 차이에서는 반제가 안정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배당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지? 그때도 스기 배당 좋았는데 콜드 게임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뭐 그래 갔어도 스크가 이겼을 건데 쉽게 이랬던 부분 아니까, 그 바운더리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롯데 경기력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스크 메리트가 없어요. 문승원에 대한 부분들, 뭐 김강현 이런 모르겠는데, 또 에헤라디아 춤만 추고 있는 인간,
내가 쫓겨날 것 같다고 하죠. 쫓겨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뭐 변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도 지금 홈런 나와야 되거나 뭐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많이 지금 넘어가는 타선들이 많기 때문에 점수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할 것이다. 아무리 탁구장이라더라도 언어바 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NC 뭐고 방냐 그러면 LG 빼고 오늘 다 역배가. 얘네 둘이는 모르겠습니다. 얘네 둘이는 내가 보기는 봤는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호라는 선수는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안 갈립니다. 그리고 여 경기 좀 어렵습니다. NC가 어제 다 터지는 바람에 앵간히 치면 되는데 또 씨발 존나게 치가지고 그게 변수예요. 첫날은 송명기가 잘하는데 그래 안 해줬으니까 한 거고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면 그런데 12년까지 그랬거든요. 이래 되면 NC가 존나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개막이 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력을 보여줘야 뭐 개막에 뭘 갈 거 아닙니까? 오라고 그 돈지랄을 했었던데. 이준호는 여기도 요번 신인들이 좋은 게 뭐냐면 약간 그런 게 없어. 막 쫄고 이런 게 없어. 오늘 나오는 뭐 강효조이도 마찬가지고. 장재영도 없는데 이제 제구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문게임 때 그런 부분들은 없어. 근데 다득점 봐야 돼. 어느 정도는 다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근데 이제 김동주의 특징은 이제 특이폼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고. 정확한 거는 안 봐. 그 얘도 밀려서 하는 스타일 아니야. 정면 승부에 둘 다 그래. 그리고 두산은 일단은 그냥 실험실 한번 해보는 것 같아. 왜냐면 불펜도 이병헌이라든지 어제 고봉김밥하고 이런 애들 나왔잖아, 그지?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두산이 왜 또 순위가 작년에 못한 것도 있지만은 왜 순위가 낮은지 또 이유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어제 불펜도 보니까 막 고봉재 이런 애들만 나오는데 뭐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NC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고 선발들이 그 두 명이 6회 7회까지 먹어줘서 그런 거지. NC의 불펜은 이용찬 말고 솔직히 믿을 애가 없죠. 임정호도 그냥 자한 그 스페셜리스트 해가지고 자타자 나올 때 한번 만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걸로 갈리진 않을 건데 그래도 기대치는 이준호 쪽이 좀 있다. 이준호 쪽이 있고 뭐 포심은 일정하게 좀 나오는 편이고 볼넷이 좀 많습니다. 좀 들쑥날쑥 이거는 맞춰가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런 경기는 오버하고. 근데 기대치는 일단 이준호한테 있는데 이준호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타격이나 NC가 부담이 없다 보니까 경기력이 NC도 많이 지고 두산한테 약하고 이래서 볼 줄 알았는데 뭐 1차전 2차전 그런 거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배당 큰 건 가져가는 게 맞고 프레는 할 것 같고 두산 갈 거면 오버 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오히려 지금 뭐 NC 어제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도 보통 그러면 퇴근 스윙도 하고 그랬는데 비도 좀 오고 그러니까. 근데 또 끝까지 뭐 스탯 쌓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버도 기대치가 있고 프레는 최소해야 돼. 그럼 또 역시 또 역으로 봤을 때 홈 마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작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NC 역배승에 프랜승에 오버 보도록 하고 총 합쳐서 30분 해가지고 맞춰보겠습니다. 이 맞추기 원툴밖에 안 되는 내 인생. 보도록 하고 저녁에 멀브는 뭐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 뭐냐 30개 중에 19개 맞추고 조합 맞추고 한 개 아쉽게 틀려도 방송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